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의 이성우입니다. 다중언어 프로그램 대상의 정적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일단 아주대학교에서 학부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석사랑 박사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 기간 동안에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공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정적 분석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후에는 이제 구글의 비지팅 패컬티 리서처로 이제 근무를 했고요. 이제 근무하는 기간에는 이제 딥러닝 컴파일러의 밸리데이션이랑 그리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이제 새로 들어갈 이제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이제 베리피케이션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충남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자바만을 이용해서 네이티브 앱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두 가지 방법은 이제 여러 언어를 함께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안드로이드 자바랑 C 또는 C++ 코드를 함께 사용하고 이 두 언어로 구현된 모듈 간의 상호작용을 수행하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그런 JNI 어플리케이션이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안드로이드 자바를 함께 사용해서 두 언어로 구현된 모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하이브리드 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중 언어로 구현된 앱들은 굉장히 결함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MS 15년도 이제 논문,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이 논문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에서 훨씬 더 많은 결함이 고객들이 겪고 있다라고 리포트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구글의 이제 시니어 개발자인 팀 브레이가 이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오피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JNI 앱처럼 이렇게 C나 C++ 코드를 함께 사용해서 구성된 앱은 결함이 발생할 확률도 높고 발생한 경우 그거를 찾거나 고치기도 어렵다라고 리포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행한 연구 방향은 뭐였냐면 이제 다중 언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결함이나 혹은 보안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적 분석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하이브리드 앱을 분석하는 그런 분석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 분석 시멘틱스 기반으로 이제 분석 프레임워크를 좀 더 향상시킨 연구 그리고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랑 C++로 이루어진 JNI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JNI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개론 그리고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실제 프레임워크를 실제 분석기를 개발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JVM 간의 이제 JNI 행동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바랑 C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행동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을 찾아내는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자바랑 C++로 이루어진 JNI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하이레벨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언어를 함께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할 이제 자바랑 C를 함께 사용해서 구현하는 이런 JNI 프로그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왜 만드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로는 이제 메인 모듈을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성능 집약적인 모듈들은 이제 C로 구현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두 모듈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포터블한 이제 메인 모듈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성능 집약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멀티링구얼 그 다중언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이제 existing 라이브러리들,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재사용하는데도 이런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엔진들이 이제 C로 구현된 그런 엔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엔진들을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에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스태틱 타임 체킹, 그러니까 이제 컴파일러가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개발자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결함들을 자동으로 탐지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다중 언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각각의 언어로 구현된 모듈이 각각의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모듈만에서 발생하는 결함은 잘 찾아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두 모듈 간의 상호작용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결함은 컴파일러 영역이 아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런타임에 실제 실행할 때는 이 두 언어로 구현된 모듈이 서로 링킹되면서 상호작용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결함이 발생해서 이제 배포하기 전에 실제 사전에 결함을 탐지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배포 후에 뭔가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그런 크리티컬한 결함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정적 분석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분석기는 이제 프로그램의 행동을 어림잡아서 그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있는 동작들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들을 탐지하는 역할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정적 분석기가 이런 멀티링구얼 프로그램, 다중언어 프로그램에는 상당히 제약적인 방식으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적 분석기는 분석할 수 있는 대상 언어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다중언어 프로그램의 행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이 붉은색이 이 하나의 언어로 구현된 모듈 그리고 푸른색이 다른 언어로 구현된 모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붉은색으로 구현된 이 언어만 분석할 수 있는 정적 분석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 분석 결과가 굉장히 전체 분석 결과를 포함하지 않고 굉장히 일부분만 포함하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결함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정적 분석기는 이를 검출해내는데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두 개의 정적 분석기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란색 모듈에 적합한 정적 분석기를 별도로 사용해서 이 파란색 모듈의 동작을 미리 어림잡은 후에 이 모듈들의 동작을 다시 이 붉은색 모듈의 동일한 동작으로 변환을 한 후 그리고 이 붉은색 모듈을 분석할 수 있는 정적 분석기를 활용해서 이 전체 분석 결과를 도출하겠다라는 게 이 연구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구조도를 좀 포함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JNI 프로그램이 C랑 자바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이 C 코드를 이제 정적 분석기 인퍼라는 정적 분석기를 통해서 어떤 동작을 어림잡은 서머리를 하나 생성을 해내고요. 그리고 이 서머리를 다시 자바 코드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바 코드를 기존의 JNI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자바 코드와 머지를 해서 이 JNI 프로그램을 완전히 순수한 자바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자바 분석기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결함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오픈소스 분석 도구들을 분석을 해봤고요. 분석을 해서 저희가 73% 정도 더 많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었고 큰 코드도 한 35분 정도의 기간 안에 분석을 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50개의 오픈소스 앱에서 약 74개의 결함도 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머신러닝이 정적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정적 분석에 활용해서 정적 분석기의 성능이나 정확성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이제 정적 분석을 이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에 이용해서 결함을 탐지하는 역할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정적 분석기를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에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긴 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이 프레임워크의 동작을 미리 이제 정적 분석기 디자인하는 분이 손으로 직접 다 모델링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스크롤바를 보시듯이 굉장히 많은 API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들을 다 모델링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git 커밋
개수인데요. 한 주의 기커밋이 평균적으로 한 350개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을 이제 정적 분석기로 분석을 하되 사람이 손으로 직접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이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를 정적 분석기로 다시 분석을 해서 이 모델링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에 이 모델링을 포함해서 우리가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결함을 탐지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를 잘 살펴보면은 이게 파이썬 API 그리고 그 내부 코어는 이 C++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 자체도 이런 멀티링구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기존에 활용했었던 이제 멀티링구얼 프로그램 분석 기법을 잘 적용을 해서 모델링을 적절하게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